오사카에 갔을 때에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40대, 50대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요. 점점 한국어를 배우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10대, 20대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회화까지 가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회화 실력이 늘어나면서 노트 위에 한글을 어떻게 쓰면 예쁘게 쓸 수 있는지 좋아하는 가수와 배우들에게 팬레터를 쓸 때 글씨를 잘 쓰고 싶어서 한글서에 대해 관심 갖는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한국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한글 전통서예를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많은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렇게 42번이나 배낭을 메고 한글 서예를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성공대학과 까오숑 대학,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과 베트남의 4개 대학과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 한글 서예를 알리고 함께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은 또 어느 나라를 갈까 또 상상해 보게 됩니다. 처음 간 곳은 오사카에 처음 갔어요. 도쿄에 친구도 있지만 어느 순간 오사카에 친구가 많아져서 오사카에 가게 되었고 오사카 아시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한글 서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오사카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한문 서예를 많이 써본 경험이 있어서 한글 서예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전통 서예를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편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갔을 때 길거리에서 우연히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 나누었고요. 베트남은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서 자신의 베트남 이름을 한국어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베트남 친구 이름은 이원희, 정재민, 이신희 등 자연스럽게 한국어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SNS에 이름도 베트남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쓰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노이 세종학당에서 만난 학생이 몇 년 후에는 서울에 유학 오기도 하고 계속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다양한데 한국 드라마와 영화, 케이팝이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어내며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재미있는 이야기의 전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낸 경제, 사회, 문화의 역동성과 현대적인 발전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외국인 귀에 익숙한 인사말과 문장, 단어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로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어 공부를 할 때 한글 쓰기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붓으로 한글을 써보는 활동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붓을 가지고 쓰다 보면 한글 전통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한글서의 캘리그라피 협회가 있으며 도쿄에 있는 서실에서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고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화문 광장 한글 희호대에도 참여하여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희호대에서는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점점 외국인들의 희호대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글 서예를 통해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교류하는 시간을 꿈꾸며 한글 서예 분야를 한국어 문화강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좀 더 활동들이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지난번 대만에 갔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대만에는 팝업 아시아 트레이드 페어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옆 부스의 작가가 태국 일러스트레이터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매일 조금씩 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만약 제가 태국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태국에 대해 관심 가질 기회가 없었는데 친구가 생겼으므로 친구의 나라인 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K-팝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가사에 담긴 마음과 내용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배우가 하는 이야기를 배우의 목소리로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는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심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로 이어지고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어서 한류가 한글의 국제적인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풍부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소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어 한국을 편안하게 느끼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문화는 상호 교류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류를 통해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 또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게 되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한류 스타들은 SNS에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지요. 사진과 영상으로도 자신의 개성을 많이 표현하지만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통해 팬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 멤버들은 콘서트나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한글로 작성된 사인이나 손글씨 편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배우 송혜교님은 손편지 사진을 통해 사랑스러운 스타일의 글씨를 선보였으며 외국 배우들이 재미있는 한글 문구가 있는 티셔츠를 입는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